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학 1 강의 제15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질문인데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과거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유추할 수 있을까? 자,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퇴적암의 색깔, 그 다음에 퇴적물의 종류와 특징, 발견되는 퇴적 구조, 상하 퇴적층의 관계, 그 다음에 산출되는 화석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유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퇴적암의 종류 이런 것들 해왔죠. 퇴적 구조. 자, 이번에 이제 화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글씨를 좀 작게 했는데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나 또는 생물이 활동한 흔적,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도 화석이 되죠. 그다음에 알 껍데기, 공룡 알 껍데기 이런 것들도 화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흔적들을 다 암석에 남아있는 경우, 이거를 화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고요. 화석으로 발견되기 위해선 생물체에 단단한 골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다음에 땅속에 빨리 매몰되어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를 겪지 않은 경우, 분해가 돼버리면 어떤 흔적이 남진 않겠죠. 다음에 퇴적암이 생성된 이후에도 화석이 안에 있었는데 지각 변동이나 변성을 받으면 사라지겠죠. 이러한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할 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공룡으로 표시를 했네요. 자, 생물이 사후에 빠르게 메모리 된다. 바로 덮인 거죠. 물론 이제 피부나 근육 이런 조직들은 다 분해가 됐지만 뼈는 그대로 남아있죠. 퇴적층이 계속 쌓이면서 화석이 되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화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석은 과거 뼈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제 뼈가 있던 자리가 이제 다 분해가 되면 빈 공간이 되겠죠. 네, 그런 흔적이죠. 뼈가 있던 자리만큼 흙이 없었을 테니까 이런 화석을 이제 인프린티드 되었다 해서 인상 화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뼈의 모양대로 암석이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 흔적이 남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몰드라고 부르고요. 어떤 물질들이 그 틈을 채우게 되면 이제 캐스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이제 과거 생물의 유해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흔적이죠. 그래서 많은 화석들이 이제 인상 화석으로 발견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표준 화석은 무엇이냐? 자, 지질 시대의 결정, 즉 이 화석이 나오게 되면 이 지층은 언제 퇴적된 것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지질 시대의 결정과 지층 대비. 우리 앞에서 지사할 때 지층 대비했었죠. 그때 이제 화석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암상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때 사용되는 화석이 이제 표준 화석이고요. 시상 화석은 과거의 생물이 살던 시기의 환경을 나타내주는 화석을 시상 화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표는 교과서에 있는 표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화석은 정의가 지진 시대를 갖다 이제 해야 되니까 특정 시기에 살수록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존 시기가 짧을수록 좋겠죠. 다음에 넓게 분포. 예를 들어서 특정 화석이 생존 시간이 짧았는데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하지 않았으면 특정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살았으면 지층 대비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 화석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야지 비교를 할 텐데. 그래서
넓게 분포를 했고 생존시간이 짧았던 생물들이 이제 표준화석이 되고요. 시상화석은 반대로 생존기간이 긴 다음에 특정 환경에서만, 자 어떤 화석이 A라는 화석이 나왔는데 이 A라는 화석은 A라는 생물이 살았던 화석은 여러 환경에 다 살았어요. 뭐 열대 지방에도 살고 온대도 살고 물속에도 살고 막 이랬으면 환경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분포를 하고,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용되는 이용을 보게 되면 표준화석은 지층 대비랑 지지 시대를 결정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시상화석은 퇴적 환경을 추론하는데, 여기서 환경을 지시 준다고 했으니까 시상화석은 퇴적 환경을 추론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이 나왔는데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요 삼엽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생대죠. 뒤에서 나오게 될 지질시대의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되고요. 암모나이트, 뭐 공룡도 들어가지만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폐석은 이제 뭐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상화석은 예전엔 고사리도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고사리가 책에 빠져 있네요. 산호화석인데요. 산호화석은 이제 뭐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았다 해서 해양 환경이었다는 거, 얕은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지질시대 보면 기, 대, 누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크기거든요. 기보다 더 큰 게 여러 개의 기가 합쳐서 대가 되는 것이고, 또 대가 합쳐져서 누대가 되는데, 누대는 이제 현생 누대랑 원생 그 앞에 시생 누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는 다시 시생 누대는 초시생대, 고시생대, 중신, 원생대는 고, 중, 신 이렇게 되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현생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요 대는 여러 개의 기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시생누대나 원생누대에 속해 있는 기들은 구분을 못하죠. 왜냐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자료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생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원생이나 시생에 비해서 화석이 많죠. 그 당시에 뭐 개체수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주는데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여기 고생대 맨 앞에 있는 기를 보면 캄브리아기죠. 요 캄브리아기보다 더 앞이다 해서 현생 누대 이전을 모두 다 통틀어서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받아 환경을 알기가 어렵고, 왜냐면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온난화였으나 후기에 빙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왜냐면 빙하기가 있어야지 환경이 많이 변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살았던 이제 생물종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후기엔 빙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또 그런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하지만 성카물레 시대는 그래서 잘 모른다. 이게 아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현생 누대에 비해선. 자, 시생 누대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매우 긴 시간이에요. 15억 년 이상 되는 시간이니까 대기 중 산소가 거의 없었으며,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뭐 어떤 생물이 나타나게 되냐면 원핵생물인,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진핵생물이 아니라 원핵이었죠. 원핵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뭘 하냐면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이제 얕은 바다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이 되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요, 뭐 물속에 있었던 시아노박테리아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얘네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겉에 있는 물질들의 이제 겉에 있는 부분에 이제 그 부유물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뭐 돌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이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다 더 저위도 적도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을 했고 시생 누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활동이죠. 출현과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에 원생 누대. 원생 누대도 보게 되면 약 20억 년의 긴 시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사실 거의 뭐 규정을 잘 못하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 에디아카라는 이름은 저기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요 화석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름을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붙여줬고요. 요때는 이제 시생 누대에 비해서는 원생까지 조금 진화를 했죠. 원액이 아니라 이제 다세포 생물들, 진액에 이제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대기 중의 산소량은 증가를 했죠. 자, 이제 현생 누대를 볼 건데요. 현생 누대는 세 개의 대로 나눠지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 개의 대로 나눠지고, 다시 이 고생대는 6개의 기로 나눠지죠. 환경을 보게 되면 캄브리아기랑 실루리아기는 대체로 온난했었고,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랑 석탄기 페름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는 이제 판게아 있죠. 거대한 앞에서 있었던 판게아가 만들어졌으며 대규모의 조산운동, 화산활동이 있었다. 캄브리아기를 보게 되면 가장 앞에 있는 캄브리아기는 대기 중 산소가 증가하여 다양한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엽충과 완종류 등의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번성을 했다. 아직 척추 동물이 나오지 않고요. 무척추 동물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에 캄브리아기 이후에 오르도비스기에는요, 삼엽충과 완종류, 필성류가 번성을 했고, 이때 이제 어류가 나타났다. 어류니까 이제 척추동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르도비스기 이때만 해도 이제 생물들의 활동 범위는 바다에 한정이 돼 있었죠. 육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실루리아기에 나오게 되는 필성류 산호갑주와 바다정갈이 번성을 했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오존층의 형성이죠. 오존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은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이지만, 이후 이제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점점 종류가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었고,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있겠죠. 뭐 중력으로부터 뭐 적응하기도 아무래도 동물이 더 어려웠겠죠. 다음에 대봉기가 있는데요. 대봉기는 실루리아기 다음으로 갑주어 폐어 등의 어류가 번성을 했고, 이제 이때는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했다. 이제 양서류니까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석탄기 때는 푸줄리나 산호류, 유공충이 번성하고 파충류가 출현을 했고, 양치 식물이 번성을 했다. 그 앞에 그러면 어떤 식물이 번성을 했었을까요? 거의 균류랑 뭐 이런 유겠죠, 그렇죠? 식물이 아니라 이제 뭐 선태 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석탄기 때는 양치 식물이 번성을 해요. 여기 이름 보면 석탄기 있잖아요, 석탄. 왜 석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냐? 자, 이 양지식물인데요. 양지식물 중에 특히 번성했던 게 이제 고사리 있죠. 고사리들이 이제 이때 엄청나게 살았어요. 그게 땅에 파묻혔죠. 파묻혀서 변화를 겪으면서 탄화되면서 이제 석탄이 된 거죠. 그래서 대규모 석탄이 발견됐던 시기. 그게 이제 이 양지식물 고사리에서라서 석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다음에 이제 고생대 마지막에 페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페름기는 이제 바다정갈과 삼엽충이 이제 우리 아까 표준화석 대표적인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절멸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젠
양치식물이 번성한 이후에 이제 은행나무나 소철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됐다. 거시식물은 이제 우리 양치식물하고 여기 거시식물은 큰 차이점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친구들이. 양치식물은 번식을 뭐로 하죠? 종자를 갖다 어떻게 보존하죠? 포자로, 그죠? 번식을 하죠. 근데 거시식물은 말 그대로 씨앗이, 거시니까 씨앗으로 번식하는데 이제 어디에 있냐? 씨가 겉에 있다 해서 거시식물인데요. 은행이나 뭐 소철 이런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던 시기가 이제 폐렴기다. 이제 변화가 오죠, 생물계에. 다음에 중생대가 있는데요.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고 빙하기가 없었다는 아직 발견을 못한 거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발견을. 자, 중생대는 세 개의 기류로 나누어지는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하면 여러분들은 영화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번성했던 시기죠. 뭐가? 공룡이. 트라이아스기는 먼저 이거 환경이죠. 트라이아스기 말에 이제 초대륙이 분리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 앞에서 고생대 때 판게아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초대륙이 분리가 시작됐고 쥐라기 초에는 이제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서양이니까 뭐 중앙 해령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 이제 벌어졌죠. 자, 트라이아스기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고요. 공룡과 원시 포유류가 출현을 했다. 포유류가 이때 나타났죠. 원시 포유류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소형의 뭐 이제 뭐 설치류 이런 이렇게 쩍쩍 쥐랑 비슷한 치과 이런 류가 될 것이고요. 은행나무나 소철류 등의 거시식물이 계속 번성했죠. 거시식물은 우리 앞에서 고생대 말의 폐렴기 때 이제 번성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생대는 이제 파충류가 최고로 번성을 했고 다음에 이제 거시식물이 번성했던 시기죠.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다음에 쥐라기는 이제 암모나이트와 공룡, 이 공룡 때문에 우리 유명한 영화가 있는 거죠. 쥐라기는 공룡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고, 다음에 시조새 출현인데 말 그대로 새의 조상 시조 출현했다 해서 이때 보면 이 시조새의 특징을 보게 되면 파충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파충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깃털이 우리 파충류 같은 경우는 비늘로 덮여 있잖아요, 그죠? 피부가 비늘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죠? 비늘 딱딱한. 근데 시조새 같은 깃털로 덮여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죠. 그래서 시조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말이 되면 백악기가 있는데요. 백악기는 말기에는 이제 왜냐면 백악기 말기면 새로운 신생대로 변화할 때니까 생물 중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기죠.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멸종을 하죠. 다음에 이제 거시식물이 그 앞에 번성을 했었지만 이제 점점 쇠퇴하고 이제 속시식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생대 때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파충류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포유류가 커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다음에 거시식물이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신생대. 신생대인데요. 이 책을 보면 여기 15개정에서 이름을 조금 바꿔줬는데 팔레오기랑 네오기. 이게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변했는데 지금 제 4기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둘을 합쳐서 원래 제 3기 이렇게도 불렀었고 그다음에 고제 3기, 신제 3기 이렇게도 불러준데 지금 교과서 여러분들 배울 때는 팔레오기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옛날 책들 보게 되면 같은 거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생대 때 이제 팔레오기, 네오기, 그다음에 제4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대체로 온난했을 것이면서 제4기에 여러분의 빙하기와 간빙하기가 존재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한 1, 2만 년, 한 2만 년 전에만 해도 빙하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빙하기,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제 간빙기죠. 그래서 제4기에도 여러분의 빙하기나 간빙기가 존재를 하고 아무래도 이 후대로 뒤로 갈수록 뭐랄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
를 연구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왜냐, 지각 변동을 덜 받았으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는 보다 더 정확한데요. 요 신생대 때 이제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 산맥이 형성이 되었다. 우리 판 구조에서 판게아가 고생될 때 이제 되다가 이제 주라기 때였나요? 주라기 때 이제 뭐 나눠지면서 뭐 대성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트라이어스기 때, 이때 주라기 때 대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 산맥이 만들어졌다니까, 히말라야니까 뭐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 부딪혔고, 알프스니까 뭐 유라시아판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충돌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비슷한 수력 분포를 나타내는 게 이 신생대 때고요. 팔레옥이랑 네오기 때는 화폐석이 번성을 하는데요. 화폐석은 뭘 화폐석이라면 생긴 게 약간 돈같이 생겼어요. 돈. 옛날에 사용되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죠. 그다음에 거시식물이 이제 많이 쇠퇴하고 속시가 번성을 했죠. 속시식물이. 그다음에 제4기 때는요. 제4기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고, 그다음에 대형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 단풍나무, 참나무 등의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4기 중에서도 이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었고, 대형 포유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멸종한 뭐 매머드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번성을 했지만, 물론 이제 뭐 멸종한 종들도 있고 그런 변화를 겪어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생물의 대멸종인데요. 대멸종이란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종의 생물이 사라지는 멸종한 사건을 지난 5억 년 동안에 5차례 대멸종이 존재를 한다. 여태까지 밝혀진 걸로는 언제냐면 오르도비스기 말 고생대 때죠. 그다음에 대봉기 말 이때도 고생대 때, 그다음에 페름기 말에도 이제 변화가 있었다. 고생대 때 3번 있었죠. 페름기 말. 이제 페름기 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생대랑 중생대로 이제 변화할 때 넘어갈 때가 되겠죠.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말과 백악기 말은 이때는 이제 중생대죠. 백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신생대로 변할 테니까, 즉 요 사이 이게 순서로 지금 이게 가장 앞이거든요. 페름기 말 이때가 이제 고생대랑 중생대 사이, 그다음에 백악기 말 이때가 이제 중생대랑 뒤에 신생대겠죠. 요 사이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멸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환경이 변화하게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생물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고,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현생로대도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시대 원생이나 시생로대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었던 거고요. 그에 비해서 현생로대 같은 경우는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앞에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적당한 조건을 뭘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분포 면적. 그러니까 뭐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이 어떨수록, 그다음에 생존 시기가 어떨수록 유리하고,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어떻고 생존 시기가 어떨수록 더 유리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고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